안녕하세요, 여러분. 올해 80세가 된 의사 이정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도 현역으로 진료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겠어요?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서 병원에 나가고 하루에 40명이 넘는 환자를 봅니다. 젊은 의사들도 힘들어하는 일을 80세인 제가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제게 묻습니다. 도대체 비결이 뭐냐고요? 80세인데 어떻게 그렇게 정정하냐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매일 방울토마토 10개씩 먹는 게 비결이라고요. 그러면 다들 방울토마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며 웃어넘기죠.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이야기는 그냥 방울토마토가 좋다는 평범한 얘기가 아닙니다. 지난 50년간 의사로 살아오면서 제가 직접 목격한 방울토마토 때문에 기적 같은 회복을 보인 사람들의 이야기와 안타깝게도 방울토마토를 잘못 드셔서 위험에 빠진 사람들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모두 실제로 제가 진료한 환자들의 사례입니다. 이름은 바꿨지만 내용은 모두 사실이에요. 어떤 이야기는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거고 어떤 이야기는 당장 실천하고 싶게 만들 거예요. 먼저 제가 왜 방울토마토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25년 전 제가 55세였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저도 전립선 비대증과 고혈압으로 고생하고 있었어요. 매일 약을 먹어야 했고 밤에 화장실을 4-5번씩 가야 했죠. 의사인 제가 이런 상태니까 정말 우울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탈리아 의학학회에 참석했을 때의 일입니다. 현지 의사가 말하더라고요. 이탈리아 남부 지역 남성들은 전립선암 발병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데 그 비결이 매일 방울토마토를 먹는 것이라고 해요. 처음에는 그런 단순한 게 어디 있어요? 라고 했죠. 하지만 의사로서 호기심이 생겼어요. 방울토마토에 대한 논문들을 찾아보기 시작했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제 자신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 방울토마토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좋은지, 언제 먹어야 하는지, 무엇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지, 25년간 연구하고 실험한 결과가 바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3년 전 78세 김영수 할아버지가 전립선암 3기 진단을 받고 제게 오셨어요. 수술을 해야 한다고 대학병원에서 통보받은 상태였죠. 할아버지는 이 나이에 수술하기가 두렵다며 다른 방법은 정말 없을까요?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권해드린 게 바로 이거였어요. 수술 전까지 매일 방울토마토를 특별한 방법으로 드셔보세요. 하지만 반드시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하셔야 해요. 할아버지께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방울토마토는 절대 생으로 드시면 안 돼요. 반드시 올리브오일과 함께 가열해서 드세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기름과 만나 가열되면 항암 효과가 무려 5배까지 증가해요. 하루에 최소 20개는 드셔야 하고 반드시 식후에 드세요. 할아버지는 그날부터 매일 아침 방울토마토 20개를 올리브오일에 볶아서 드셨어요. 처음 한 달은 변화가 없었지만 2달째부터 놀라운 일이 시작됐어요. 밤에 소변 보러 가는 횟수가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3달째에는 PSA 수치 검사를 다시 해봤는데 많이 떨어졌다고 하네요. 6개월 후 대학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담당 교수가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암 크기가 절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교수가 물어봤답니다. 뭔가 특별한 치료를 받으셨나요? 할아버지가 매일 방울토마토를 올리브오일에 볶아서 먹었다고 대답하니까 교수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라고 웃으셨다더라고요. 하지만 검사 결과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결국 수술 없이 호르몬 치료만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어요. 김할아버지는 지금 81세인데도 매일 골프를 치세요.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실 때마다 제가 의사 일을 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모든 이야기가 좋기만 한 건 아니에요. 방울토마토를 잘못 드셔서 위험에 빠진 분들의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68세 이영호 할아버지는 고혈압으로 AC 억제제라는 약을 드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건강에 좋다며 매일 생방울토마토를 30-40개씩 드셨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에 오셨어요. 혈압이 너무 떨어진 거예요. 9050까지 내려가서 의식을 잃으셨거든요. 평소와 다르게 드신 음식이 있나요? 제가 물어보니 며느리가 대답하시더라고요. 어르신이 방울토마토가 몸에 좋다며 한 달째 많이 드신다고요. 바로 그거였어요. 방울토마토의 풍부한 칼륨이 AC 억제제와 만나면 혈압을 과도하게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다행히 응급처치로 회복하셨지만 만약 혼자 계셨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혈압약 드시는 분은 방울토마토를 하루에 5개 이상 드시면 안 돼요. 특히 생으로 많이 드시면 위험해요. 72세 김순례 할머니는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방울토마토 주스를 만들어 드셨어요. 방울토마토 30개를 믹서기에 갈아서 공복에 마시셨죠. 한 달 후 할머니가 위장장애로 제게 오셨어요. 속이 계속 쓰리고 소화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세히 물어보니 매일 아침 공복에 방울토마토 주스를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당장 중단하세요. 방울토마토의 산성 성분이 빈속에서 이벽을 자극해서 위염을 일으킬 수 있어요. 제 말을 듣고 방울토마토 주스를 중단하신 지 일주일 만에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몸에 좋다는 것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되는군요.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위장 기능이 약해지는데 산성이 강한 방울토마토를 공복에 많이 드시면 위험해요. 70세 박명숙 할머니는 골다공증 때문에 칼슘제를 드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방울토마토가 뼈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일 20개씩 드셨더라고요. 3개월 후 골밀도 검사를 했는데 오히려 더 나빠진 거예요. 할머니가 이상하다며 제게 오셨어요. 혹시 방울토마토를 많이 드시냐고 물어보니 매일 20개씩 먹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뼈에 좋다고 해서요. 방울토마토의 구연산이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칼슘제와 함께 드시면 안 돼요. 방울토마토 섭취를 줄이고 칼슘제와 시간차를 두고 드시게 한 후 다음 검사에서는 골밀도가 개선됐어요. 65세 최재영 씨는 전립선 건강을 위해 매일 방울토마토를 50개씩 드셨어요. 많이 먹을수록 좋은 거 아니냐는 생각이셨죠. 6개월 후 극심한 옆구리 통증으로 응급실에 오셨어요. 신장결석이었어요. 그것도 꽤 큰 결석이 여러 개 생긴 상태였죠.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술도 안 마시고 건강식품만 먹었는데 하시더라고요. 자세히 물어보니 방울토마토를 과다 섭취하셨더라고요. 방울토마토에는 옥살산이 많이 들어 있어요. 너무 많이 드시면 신장결석 위험이 높아져요. 결국 체충격파 시술을 받으셔야 했어요.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된다는 걸 몸소 경험하신 거죠. 이제 정말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내는 방울토마토 조합들을 알려드릴게요. 77세 이종수 할아버지는 심근경색 병력이 있으셔서 재발이 걱정되는 상태였어요. 제가 권해드린 건 매일 점심 후 방울토마토 10개와 아보카도 반 개를 함께 드시는 거였어요. 방울토마토에 라이코펜과
아보카도에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만나면 혈관 내 염증을 크게 줄여줘요. 또한 아보카도의 지방이 토마토의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도와줘요. 6개월 후 심장 초음파 검사에서 심장 기능이 크게 개선됐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순환기내과 의사가 이런 개선은 정말 드물다고 말할 정도였죠. 방울토마토를 반으로 자르고 아보카도도 적당히 썰어서 올리브 오일, 레몬즙, 소금으로 간단히 무쳐서 드시면 됩니다. 74세 송영희 할머니는 대장암 수술 후 재발 방지를 위해 제게 오셨어요. 제가 권해드린 건 방울토마토와 브로콜리를 함께 끓인 수프였어요. 방울토마토의 라이코펜과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이 만나면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단독 섭취보다 5배 이상 증가해요. 할머니는 매일 저녁 방울토마토 15개와 브로콜리 1컵을 함께 끓인 수프를 드셨어요. 3년째 추적 검사에서도 재발 소견이 전혀 없어요. 선생님 덕분에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방울토마토 15개와 브로콜리 1컵을 물에 넣고 끓이다가 토마토가 터져서 국물이 빨갛게 우러나면 완성이에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신 79세 김영자 할머니께 권해드린 건 방울토마토 계란찜이었어요. 방울토마토의 라이코펜과 계란의 레시틴이 만나면 뇌세포 보호 효과가 극대화돼요. 인지 기능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요. 할머니는 매일 아침 방울토마토 8개를 넣은 계란찜을 드셨어요. 6개월 후 인지 기능 검사에서 점수가 크게 향상됐어요. 할머니, 제 이름 기억하세요? 했더니 이정호 선생님이잖아요. 라고 또박또박 대답하시더라고요. 계란 2개를 풀고 반으로 자른 방울토마토 8개를 넣어서 찜기에 15분간 쪄내세요.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71세 박철수 할아버지께 권해드린 건 방울토마토와 고등어의 조합이었어요. 방울토마토의 항산화 성분과 고등어의 오메가3가 만나면 관절 염증을 크게 줄여줘요. 할아버지는 일주일에 3번 고등어 조림을 할 때 방울토마토를 듬뿍 넣어서 드셨어요. 3개월 후 무릎 아픈 게 많이 나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계단도 훨씬 수월하게 올라간다고요. 지금도 할아버지는 매주 이 요리를 드세요. 제 관절을 구해준 건 진통제가 아니라 방울토마토와 고등어였다고 말씀하세요. 80세인 제가 매일 어떻게 방울토마토를 먹는지 공개할게요.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방울토마토 준비예요. 방울토마토 10개를 찬물에 깨끗이 씻어요. 이때 베이킹소다를 조금 넣으면 농약 잔류물까지 제거할 수 있어요. 씻은 방울토마토를 반으로 자르고 꼭지 부분은 제거하지 않아요. 거기에도 좋은 성분이 많거든요. 팬에 올리브 오일 1스푼을 두르고 중약불로 달궈요. 절대 센 불 사용하면 안 돼요. 방울토마토를 넣고 천천히 볶기 시작해요. 이때가 정말 중요한데 토마토가 터져서 국물이 나올 때까지 최소 10분은 볶아야 해요. 마지막에 마늘 한쪽을 다져서 넣고 2분 더 볶으면 완성이에요. 점심에는 생방울토마토 5개를 아보카도, 견과류와 함께 샐러드로 드셔요. 드레싱은 올리브 오일, 레몬즙, 발사믹 식초를 111 비율로 섞어서 만들어요. 저녁에는 특별한 수프를 마셔요. 방울토마토 12개와 양파 반 개, 샐러리 1대를 함께 끓인 수프예요. 소금 간을 약간 하고 30분간 약한 불에서 끓여요. 이 수프가 제 혈관을 80세까지 건강하게 지켜준 비결이에요. 아침 공복에 생방울토마토를 많이 드시면 위산 분비가 과도하게 증가해서 위염을 일으킬 수 있어요. 실제로 69세 한영수 씨는
매일 아침 공복에 생방울토마토 15개를 드시다가 심한 위염에 걸리셨어요. 건강에 좋다는 걸 먹었는데 속이 이렇게 아플 수가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방울토마토에 설탕을 뿌려서 드시는 분들 계세요. 이건 정말 위험해요. 방울토마토 자체의 과당과 설탕이 만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요. 특히 당뇨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어요. 하루에 30개 이상 드시면 옥살산 과다로 신장결석 위험이 높아져요. 아무리 좋은 것도 적당히 드셔야 해요. 방울토마토는 실온에서 2-3일, 냉장고에서 일주일 정도 보관할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차갑게 보관하면 맛과 영양소가 떨어져요. 가장 좋은 방법은 실온에서 익힌 후 냉장고에 보관하는 거예요. 너무 익으면 영양소가 파괴되니까 적당히 빨갛게 익었을 때 냉장고에 넣으세요. 방울토마토를 고를 때는 꼭지가 싱싱하고 표면에 윤기가 나는 것을 선택하세요. 너무 무르거나 주름이 진 것은 피하세요. 색깔은 진한 빨간색이 좋고 크기는 너무 크지 않은 것이 단맛이 강해요. 봄에 나오는 새 방울토마토는 수분이 많고 산미가 강해요. 이때는 가열해서 드시는 것이 좋아요. 여름 방울토마토는 라이코펜 함량이 가장 높아요. 이때 많이 드시면 자외선 손상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수 있어요. 가을 방울토마토는 당도가 높아서 생으로 드셔도 맛있어요. 하지만 당뇨 환자는 주의하셔야 해요. 겨울에는 방울토마토를 끓인 따뜻한 수프나 찌개에 넣어서 드시면 몸을 따뜻하게 해줘요. 방울토마토와 바지를 함께 드시면 항염 효과가 크게 증가해요. 이탈리아식 카프레제 샐러드가 바로 이런 조합이죠. 76세 이미경 할머니는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하셨는데 매일 방울토마토 바질 샐러드를 드신 후 염증 수치가 크게 개선됐어요. 방울토마토만 드시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20% 정도지만 올리브 오일과 함께 드시면 80%까지 높아져요. 후추의 피페린 성분이 방울토마토의 항산화 효과를 증진시켜요. 간단한 조미료 하나로도 효과를 높일 수 있어요. 고혈압 약물, 특히 AC 억제제나 칼슘 채널 차단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방울토마토를 과다 섭취하면 혈압이 과도하게 떨어질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진료한 환자 중에 이런 사례가 여러 번 있었어요. 하루에 5개 이상은 드시지 마세요. 와파린이나 아스피린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주의하셔야 해요. 방울토마토의 비타민 K가 항응고제 효과를 방해할 수 있어요. 이뇨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방울토마토를 많이 드시면 칼륨 수치가 과도하게 높아질 수 있어요.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혈관 청소 방울토마토 올리브오일 볶음을 만들어 보세요. 방울토마토 15개, 올리브오일 2스푼, 마늘 2쪽, 바질잎 5장을 준비하세요. 방울토마토를 반으로 자르고 마늘은 편으로 썰어요. 팬에 올리브오일을 두르고 마늘을 볶아 향을 내요. 방울토마토를 넣고 중약불에서 10분간 볶아요. 토마토가 터져서 국물이 나오면 바지를 넣고 1분 더 볶아요. 이 요리를 매일 드신 최영철 씨는 6개월 만에 혈관 나이가 15살 젊어졌어요. 항암 방울토마토, 브로콜리 수프도 만들어 보세요. 방울토마토 20개, 브로콜리 1개, 양파 12개, 올리브오일 1스푼을 준비하세요. 모든 재료를 적당한 크기로 썰어요. 올리브오일에 양파를 볶아 단맛을 내요. 방울토마토를 넣고 5분간 볶아요. 물 2컵을 넣고 끓인 후 브로콜리를 넣어요. 20분간 끓여서 완성해요. 이 수프를 꾸준히 드신 송영희 할머니는 암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숙면을 위한 방울토마토 허브차도 있어요. 방울토마토 10개,
라벤더 1티스푼, 꿀 1스푼을 준비하세요. 방울토마토를 반으로 자르고 끓는 물에 5분간 우려요. 라벤더를 넣고 3분 더 우려요. 체에 걸은 후 꿀을 넣어서 따뜻하게 마셔요. 이 차를 매일 밤 드신 정영숙 할머니는 20년 불면증을 완전히 극복하셨어요. 당뇨 관리를 위한 방울토마토 식초 절임도 좋아요. 방울토마토 30개, 사과 식초 1컵, 올리브오일 2스푼, 소금 1티스푼을 준비하세요. 방울토마토를 깨끗이 씻어서 꼭지를 제거해요. 사과 식초, 올리브오일, 소금을 섞어서 절임액을 만들어요. 방울토마토를 절임액에 담아서 하루 동안 냉장고에 보관해요. 매일 아침 공복에 5개씩 드셔요. 이 방법으로 정영철 할아버지는 30년 당뇨를 관리하게 되셨어요. 연령별로 권장량이 다릅니다. 60-70세는 하루 10-12개, 70-80세는 하루 8-10개, 80세 이상은 하루 6-8개가 적당해요.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약해지므로 양을 조절해야 해요. 질환별로도 다릅니다. 고혈압 환자는 하루 5개 이하, 당뇨 환자는 하루 8개 이하, 신장질환 환자는 하루 3개 이하, 위장질환 환자는 반드시 가열해서 하루 5개 이하로 드세요. 혈압약 복용자는 칼륨 과다 섭취에 주의하세요. 항응고제 복용자는 비타민 K 함량을 고려하세요. 이뇨제 복용자는 전해질 불균형에 주의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긴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방울토마토 하나로도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셨으면 해서예요. 제가 8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은 특별한 약이나 비싼 건강식품이 아니었어요. 바로 평범한 음식을 올바르게 먹는 것이었죠. 꼭 기억하셔야 할 5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째, 방울토마토는 반드시 올리브오일과 함께 가열해서 드세요. 라이코펜 흡수율이 5배 증가해요. 둘째, 공복에 생방울토마토를 많이 드시지 마세요. 위염을 일으킬 수 있어요. 셋째, 혈압약이나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은 하루 5개 이하로 제한하세요. 넷째, 하루 적정량을 지키세요. 많이 드신다고 더 좋은 건 아니에요. 다섯째, 다양한 식품과 조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이세요.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음식이 곧 약입니다. 하지만 잘못 먹으면 독도 됩니다. 여러분 각자의 건강 상태가 다르고 먹고 있는 약도 다르니까 무작정 따라 하지 마세요. 의심스러우면 담당 의사와 꼭 상의하세요. 특히 고혈압약, 당뇨약,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다음번에는 블루베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블루베리도 방울토마토만큼이나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아스파라거스, 브로콜리, 시금치 이런 채소들의 올바른 섭취법도 차례로 알려드릴게요. 오늘 집에 가시면 방울토마토를 사서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해보세요. 올리브 오일에 볶아서 토마토가 터져서 국물이 나올 때까지 천천히 조리하는 것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루 적정량을 지키시고 복용하시는 약물이 있다면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제가 의사로 살아온 50년 동안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거예요. 건강한 노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실천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80세이지만 아직도 매일 40명의 환자를 봅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식습관을 시작하시면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어요. 방울토마토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요. 정말이에요. 김영수 할아버지처럼 암을 이겨내고
박순자 할머니처럼 혈관 나이를 젊게 만들고 정영철 할아버지처럼 당뇨를 관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위험에 빠지지는 마세요. 올바른 방법으로 건강을 되찾으세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건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내일은 더 건강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블루베리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과 보약이 되는 음식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블루베리에도 방울토마토만큼 놀라운 비밀들이 숨어 있거든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세요. 80세 의사 이정호가 진심을 담아 전해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